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전 조그만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연애를 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환경도 비슷하고 악바리 같은 생활력이 강한 점이 마음에 들어 신부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워낙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 것도 미루고 돈을 버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저희는 3년 만에 반지하 월세방을 탈출해서 17평 다가구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전셋집이지만 어두컴컴하고 곰팡이 피던 주거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진 점에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지금 아기를 갖는다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모로 힘들 거라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출산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나 아내나 적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리 출산이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며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내는 덜컥 임신을 했고 저희는 계획보다 빠른 출산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우울해했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으면 정말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더 공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전 일을 쉬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떠냐는 말을 꺼냈다가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예상대로 아내는 무리했다가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 그 일로 상심이 컸고 아내와의 마음의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도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하는데 결근 한 번 안 하고 다시 공장에 나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아내의 건강이 상할까봐 염려스럽고 가장으로서 부족한 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 미역국도 손수 끓여주고 영양제도 챙겨주며 건강관리에 힘쓰라고 조언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그해 겨울에 자연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산기가 있어 임신 6개월부터는 자궁 무력증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전 마음이 아팠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겨우 입원비와 출산 비용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은 너무 고가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난산이었지만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저는 공장에 나가는 동안 몸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증세가 워낙 심해서 수유하면서 간간히 눈물을 보인다고 도우미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어 전 아내의 마음을 돌보느라 애를 썼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장이란 곳이 열악한 직장이라서 육아휴직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벌어서 아기와 아내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들이 돌이 지나기도 전에 직장을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뭘 하겠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직원을 뽑는다면서 거기 합격하면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을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전 돈도 중요하지만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기는 적응을 잘했고 아내는 야무지게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오며 이사 비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아내 덕에 돌이 지나고 바로 22평 아파트 반전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곳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아기 유모차를 무겁게 들고 내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여전사처럼 악착같이 살아서 옆에서 보는 제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요? 그렇게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죠. 다행히 초기고 암보험이 있어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만 그래도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권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자신이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암수술이 끝나고 한 달 동안 회복기에 접어들 때 무렵 갑자기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재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
기초적인 건 대학을 안 나온 아내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전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아니라며 한글과 영어를 열심히 그림까지 그려가며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못 배운 한을 푸느라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런 아내를 그냥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아들이 5살이 되자마자 한글 학습지와 영어 알파벳 쓰기까지 시키면서 잘 따라하는 자식이 대견스러웠는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형편에는 너무나 무리였습니다. 집도 좁혀가야 했고 무엇보다 그러기엔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집하던 아내는 하다하다 나중에는 결혼 폐물도 팔고 처녀 때 부었던 적금이 5천만 원이 되었다면서 저에게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처음 받는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내 뜻이 완강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죠. 역세권 학군 좋은 곳에 18평으로 집을 좁혀가긴 했어도 학원이나 학교는 가깝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선행을 한다면서 6살 때부터 보습학원을 보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아내가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학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정말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분수에 맞게 살자. 제발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자 저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가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는 각방을 쓰며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도 물론 따로 먹었고요. 결정타는 카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애 사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솔직히 제 월급이 3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 사교육비로 200만 원이라뇨.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 말로는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전 이렇게 살면 다 같이 망한다며 앞으로 생활비는 100만 원만 주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득달같이 어떻게 융통을 했는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려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 넘는 학원비를 댔습니다. 이쯤 되자 솔직히 이제는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말이죠. 아들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따라가는 것 같더니 공부가 실증 난다고 하자 아내는 손찌검까지 하면서 애를 닥달하는 겁니다. 전 그랬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너 미쳤어? 이런다고 애가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갈 줄 알아? 이건 아니야. 치료받아. 이렇게 외쳤지만 아내는 제 말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아들을 데리고 본가에 들어갔습니다. 애도 망치고 저도 돌아버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내 혼자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보겠다며 저와는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돈을 모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전 너무나 뻔히 알겠어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이혼하자고 법적인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반발하며 양육권을 달라고 하더군요.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도 안 되고 또 미친 듯이 아이를 공부시킨다고 강요할 거 생각하니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와서 울고불고 읍소를 하다가 정신을 놓쳐서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은 혼자 있다가 죽겠다는 시도까지 해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무엇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걸까? 마침 누나가 잘 아는 상담사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동 상담과 놀이치료도 병행했고요. 상담 결과 아내는 심각한 피해의식과 성격장애, 우울증이 같이 있었고 어린 시절 물질적 결핍에 따른 집착이 워낙 강하게 남아있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몰라서 오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본가에서는 어떻게든 아이 생모니 노력해보자고 해서 그간의 심리치료와 정신과 약물치료는 지원을 해주시겠다면서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하니 제가 봐도 점점 나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내는 긴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치료가 끝나자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저와 아들을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와 아내는 암 재발을 고민 끝에 초등학교 시절만이라도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하자고 하여 서울 근교에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텃밭도 가꾸고 모처럼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보다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행복합니다. 완전히 남남이 될 뻔했던 저희는 그 시기의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내가 했던 행동의 기본은 저와 아이를 사랑해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혼자 모든 걸 헤쳐나가려고 했던 아내를 보면 분명 제 책임도 있는 게 확실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